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상 차려야지?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근데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설마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음식 준비 좀. 뭐, 우리 어머니한테?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을? 왜 안 돼?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 집에 계시니까 시간도 있으시고. 결혼 3년간 시골 음식이라 별로네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서 사는데 백화점 김치 먹어요. 시댁일 시간만 있다가 감. 친정 3일 묵음. 외롭게 시어머니가 계속 시골 채소 갖다 주는데 정말 부담스러워. 누가 요즘 그런 거 먹냐고. 어머니, 친정 엄마 생신상 좀 준비해 주세요. 지혜야, 안 돼. 네, 뭐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 나는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을 준비해 줄 수 없어.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가족? 3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접한 적 있었니? 이게 뭔지 아니?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말과 행동을 기록한 거야. 2021년 5월 15일. 시골 음식이라 별로네요. 2021년 추석.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2021년 12월. 백화점 김치 먹어요. 2022년 설날. 1시간만 있다가 가겠다며. 스마트폰만 봄. 2022년 9월. 요즘은 와규가 더 인기예요. 이건 즐겨요. 2023년 1월. 친구에게 시어머니가 시골 채소 자꾸 주는데 부담스러워. 이게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거야.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은 내가 준비해 달라고. 나도 민수를 혼자 키웠어. 민수 아빠가 5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도 거의 안 계셨어. 새벽부터 반일하고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그렇게 민수 대학까지 보냈지. 내 친정 엄마만 혼자 자식 키우며 고생한 게 아니야. 나도 똑같이 고생했어.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한 적 있니? 없어. 단 한 번도. 너는 나를 그냥 시골 사람, 요리나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나도 너희 친정 엄마처럼 자식 위해 평생 희생한 엄마라는 건 생각 안 했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지혜야,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고 며느리한테 존중받고 싶은 시어머니야. 3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거절하면서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3년의 무시. 한 권의 노트로 돌아오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야. 당연히 우리 집에서 상 차려야지. 며느리 김지혜 32는 남편 박민수 35에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민수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런데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뭐? 우리 어머니한테?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을? 라고 되물었지만 지혜는 왜 안 돼?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 그리고 집에 계시니까 시간도 있으시고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그건 좀 라고 망설였지만 지혜는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도와주시면 되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지혜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이순자육심을 무시해왔고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라며 깔보았으며
반면 자신의 친정 어머니 김영희 58은 서울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지식인이라며 자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더 오래 머물렀고 시댁은 하루만 들렀다 왔으며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은 시골 음식이라 별로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농사지은 채소를 가져다 주면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서 깨끗한 거 사는데 라고 거절했고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를 주면 저희는 백화점 김치 먹어요 라고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민수는 여보, 그래도 우리 어머니 마음인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난 솔직한 거야. 위선 떨기 싫어라고 대꾸했습니다. 반면 친정 어머니 영희에게는 극진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정에 가서 용돈을 드렸고 명절 선물도 시댁보다 친정에 2배로 샀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나 대학까지 보냈다고라는 게 지혜의 지론이었고 민수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점점 시댁과의 불균형이 심해지자 불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고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신 후 넓은 밭을 혼자 돌보며 외롭게 지냈으며 아들 민수가 유일한 자식이었지만 며느리 지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혜가 주말에 친정 가자고 해서 라는 민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괜찮아. 내 아내가 친정 부모 잘 모시는 게 좋은 거지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계속 시골 채소 갖다 주시는데 정말 부담스러워. 누가 요즘 그런 거 먹냐고라고 불평했고 친구들은 그래도 시어머니 정성인데 받아주지 그래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정성은 무슨 그냥 자기 할 일 없으니까 농사 짓는 거지. 나한테 고마워할 일이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요리 잘하시면 좋잖아. 나는 시어머니가 음식 못해서 명절 때 내가 다 해야 돼하고 말하자. 지혜는 요리를 잘해? 그냥 시골 음식이지 세련된 건 하나도 못하셔라고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지혜가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편 지혜의 친정 어머니 영희는 딸의 태도를 알고 있었고 지혜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어른인데라고 가끔 충고했지만 지혜는 엄마 나는 위선 안 떨어 솔직하게 사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혜는 시댁에 가는 것을 꺼렸고 왜 꼭 가야 돼? 전화로 인사하면 안 돼? 라고 투덜댔으며 민수가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라고 설득하면 알았어. 1시간만 있다 올게라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스마트폰만 보거나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몇 숟가락만 먹고 배불러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의 태도를 다 알았지만 참았고 내가 시골 사람이라 며느리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탓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지혜를 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급 선물을 준비했고 지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했지만 지혜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습니다. 어느 추석 순자는 한우를 사서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었고 지혜가 고기를 좋아한다길래 특별히 준비했어라며 내놓았지만 지혜는 어머니 요즘은 한우보다 호주산 와규자 더 운기예요. 이건 좀 즐겨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렇구나. 다음엔 그걸 준비해 볼게라고 웃으며 넘겼고 민수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라고 조용히 타일렀지만 지혜는 사실을 말한 건데 뭐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생신상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려는 것이었고 민수는 여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내 친정엄마 생신상을 우리 어머니가 왜 준비해야 해? 라고 반대했지만 지혜는 왜 안 돼?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 그리고 가족이니까 도와주시는 거지라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그건 선을 넘는 거야. 내가 준비하거나 우리가 식당에서 하자. 식당은 비싸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집밥을 좋아하신다고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혜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고 내일 시댁 가서 어머니한테 부탁할 거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보,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괜찮아. 어머니가 거절 안 하실 거야. 나한테 늘 잘해주시잖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3년 동안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을 참으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이번 부탁이 시어머니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는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봤고 시골 사람이니까 내 부탁 거절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순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지켜보며 언젠가는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민수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고 순자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와, 밥 먹었어? 라고 물었지만 지혜는 네, 먹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준비하며 무슨 일로 왔어? 평일에 오는 거 보니 특별한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물었고 지혜는 네,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부탁? 무슨 부탁인데? 라고 물었고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친정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하는데 라고 말을 시작했고 순자는 그래, 좋은 일이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혜가 말을 이어가자 순자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했고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음식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아내를 쳐다봤지만 지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3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낮고 단호했으며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순간 긴장하며 네 어머니? 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돼. 그 짧은 대답에 지혜는 귀를 의심했고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으며 순자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나는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을 준비해 줄 수 없어.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지혜는 당황했고 평소 순한 양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가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고 했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지혜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3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접한 적 있었니? 그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고 순자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두꺼운 노트를 들고 나왔으며 그 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이게 뭔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를 보며 뭔데요? 라고 되물었고 순자는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말과 행동을 기록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는 놀라며 어머니, 그런 걸 기록하셨어요? 라고 물었으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언젠가는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펼치며 첫 페이지를 보여줬고 2021년 5월 15일 결혼 후 첫 방문 며느리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시골 음식이라 별로네요라고 말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는 그냥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추석 며느리가 내가 농사지은 배추를 주자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마트에서 사는데라고 거절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며느리가 내가 손수 만든 김치를 주자 저희는 백화점 김치 먹어요라고 무시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2022년 설날 며느리가 한 시간만 있다가 가겠다며 스마트폰만 봄 2022년 5월 어버이날 선물로 카네이션 한 송이만 줌 친정에는 고급 가방 선물 2022년 9월 며느리가 내가 준비한 한우 불고기를 보며 요즘은 와규가 더 인기예요. 이건 즐겨요라고 말함이라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지혜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고 순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으며 2023년 1월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시어머니가 시골 채소 자꾸 갖다 주는데 부담스러워. 누가 요즘 그런 거 먹냐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음이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건 어떻게 라고 놀라며 물었고 순자는 내가 베란다에서 통화할 때 창문이 열려 있었어. 다 들렸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고 2024년 1월 며느리가 시댁은 하루만 있다가 가고 친정에는 3일 묵음 2024년 3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해? 그냥 시골 음식이지 세련된 건 하나도 못하셔라고 비웃음이라는 최근 기록까지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고 민수는 아내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나는 시골 사람이라 너한테 무시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니? 너는 내가 준 음식, 내가 농사지은 채소, 내가 손수 만든 김치를 다 거절했어.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은 내가 준비해달라고? 라고 따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저는 그냥 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그냥 솔직한 거라고? 위선 안 떤다고? 라고 반문하며 내 솔직함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칼이었어. 내 위선 안 떠는 태도는 그냥 무례함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며 어머니,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혜한테 타일렀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지만 순자는 민수야, 내 잘못은 아니야. 이건 지혜 스스로 깨달아야 할 문제야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너는 친정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는 당황하며
당연히 많이 사랑하죠.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인데요. 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나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민수를 혼자 키웠어. 순자의 말에 지혜는 네. 라고 되물었고 순자는 민수 아빠가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도 거의 집에 안 계셨어. 사업 때문에 서울에 계셨고 나는 시골에서 혼자 민수 키웠지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라고 부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내가 새벽부터 밭일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그렇게 번 돈으로 민수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지. 지혜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고 민수를 보며 오빠 그런 일이 라고 물었으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가 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내 친정 엄마만 혼자 자식 키우며 고생한 게 아니야. 나도 똑같이 고생했어.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3년 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한 적 있니? 순자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고 순자는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너는 나를 그냥 시골 사람, 요리나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나도 너희 친정 엄마처럼 자식 위해 평생 희생한 엄마라는 건 생각 안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라고 말했고 순자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은 준비해달라고? 라고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혜야, 나는 내 하인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고 며느리한테 존중받고 싶은 시어머니야라고 말했고 3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거절하면서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순자는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내가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혜와 민수만 남았고 지혜는 테이블 위에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여보,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으실 줄은. 이라고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이제라도 알았으니 제대로 사과해. 진심으로라고 말했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순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저 아이가 배워야 할 때야라고 중얼거리며 며느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고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구나. 어머니한테 너무했어라고 후회했습니다. 민수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위로했지만 지혜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 라고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기록 노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내가 정말 저렇게 말했나?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했습니다. 특히 시골 사람, 요리나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라 부끄러웠고 어머니도 친정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인데 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친정 어머니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 나 큰일 났어라고 울먹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엄마가 말했잖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떡하려고라고 걱정했고 지혜는 엄마 하나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혜야, 엄마 생신상은 포기해. 대신 내가 직접 준비하든지 식당에서 하든지 해라고 말했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3년 동안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혜는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댁을 방문했고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라고 지혜가 말했고 순자는 들어와라고 짧게 대답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3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수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제 친정 엄마만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고 지혜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지혜야 사과는 들었어.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순자는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지켜봐야겠어.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절망했지만 순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일어섰습니다. 시댁을 나오며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라고 고민했고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민수에게 어머니가 아직 용서 안 해주셨어라고 말했고 민수는 당연하지.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럼 나 어떡해? 친정 엄마 생신은 일주일 후인데 라고 불안해했고 민수는 내가 직접 준비하든지 식당 예약하든지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라고 대답했지만 평소 요리를 거의 안 하던 지혜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혜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생신상 메뉴를 찾아봤고 미역국, 잡채, 갈비찜, 전나물, 목록을 적으며 막막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고 처음으로 요리를 시작했지만 미역국은 너무 짜게 되었고 잡채는 불어버렸으며 갈비찜은 설익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좌절하며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민수는 식당 예약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제안했지만 지혜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해. 엄마가 집밥을 좋아하신다고라고 고집했습니다. 생신 이틀 전 지혜는 완전히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고 나는 요리를 정말 못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라고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준비했던 음식들이 떠올랐고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셨는데 나는 무시했어. 라고 후회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식당을 예약하기로 했고 친정 어머니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미안한데 생신상을 집에서 못 차릴 것 같아. 식당에서 하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라고 물었고 지혜는 내가 요리를 못해서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혜야,
시어머니한테 내 친정 엄마 생신상을 부탁했다고? 라고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고 지혜는 미안해,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지혜야, 그건 정말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은 거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나도 알아, 엄마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3년 동안 나한테 무시당한 기록을 다 보여주셨어. 노트에 적어 놓으셨대. 영희는 충격을 받으며 뭐? 그 정도였어? 라고 물었고 지혜는 엄마 나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영희는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어떡하려고라고 걱정했지만 지혜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혜야, 엄마가 시어머니 댁에 직접 가볼게라고 말했고 지혜는 엄마가 왜?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내 딸이 잘못했으니 엄마가 사과드려야지.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도 직접 들어봐야겠어라고 대답했고 지혜는 엄마 고마워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순자의 집을 방문했고 순자는 어머, 사돈 어른이 어떻게? 라고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영희는 사돈 어른, 제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순자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희는 사돈 어른, 지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사과했고 순자는 아니에요. 지혜 잘못이지 사돈 어른 잘못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아니에요. 제가 지혜한테 예의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사돈 어른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차를 준비하며 사돈 어른도 혼자 지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고 영희는 네,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혼자 키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비슷해요. 남편이 거의 집에 안 계셔서 혼자 민수 키웠어요 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습니다. 영희는 사돈 어른, 지혜가 그동안 정말 심하게 굴었나 봐요. 제가 몇 번 타일렀는데 듣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3년 기록 노트를 꺼내 보여줬고 영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제 딸이 이렇게...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못됐는지 몰랐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괜찮아요. 사돈 어른, 지혜도 이제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위로했지만 영희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한 거예요. 제가 지혜한테 호되게 말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노트를 덮으며 사돈 어른, 혹시 지혜가 친정 엄마 생신상을 부탁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당연히 거절하셔야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에요 라고 말하며 사돈 어른, 제 생신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사돈 어른이 직접 준비하시게요? 라고 물었고 영희는 네, 아니면 식당에서 하든지요. 사돈 어른한테 부담드릴 수는 없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돈 어른,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영희는 깜짝 놀라며 네, 사돈 어른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사돈 어른 생신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아니에요. 사돈 어른, 지혜가 그렇게 신뢰를 범했는데 어떻게? 라고 사양했지만 순자는 지혜 잘못하고 사돈 어른하고는 별개예요. 저는 사돈 어른을 존경해요. 혼자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순자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났고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럼 이렇게 해요. 사돈 어른 생신상은 우리 둘이 같이 준비해요. 지혜는 빼고요라고 제안했고 영희는 네, 지혜를 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지혜한테 교훈을 줘야 해요. 자기가 준비 못하면 생신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직접 봐야 배우니까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에요. 사돈 어른, 그렇게 해요라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함께 짜기 시작했고 미역국,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을 적으며 제가 미역국이랑 나물 준비할게요라고 영희가 말했고 순자는 그럼 저는 잡채랑 갈비찜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혜야, 엄마 생신상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라고 사과했지만 영희는 지혜야, 엄마가 시어머니 댁에 다녀왔어라고 말했고 지혜는 엄마가 어머니 댁에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3년 동안 기록한 노트 보여주셨어. 엄마, 미안해. 지혜야, 엄마도 충격받았어. 내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지 몰랐어. 영희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엄마 정말 미안해. 라고 지혜가 울먹이자 영희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혜야, 너 진짜 변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엄마처럼 자식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이야. 그분을 무시하는 건 엄마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라고 덧붙였고 지혜는 알았어. 엄마 나 정말 변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엄마 생신 때 너는 오지 마. 네? 엄마 무슨 소리야?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아. 생신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져. 영희의 단호한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지만 알았어, 엄마. 엄마 말씀 따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나는 정말 최악의 며느리였구나. 친정 엄마한테도 실망을 샀어라고 자책했고 민수는 옆에서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위로했습니다. 생신 당일 지혜는 집에 혼자 남았고 시어머니 순자와 친정 어머니 영희는 함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사돈 어른, 잡채 양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순자가 가르쳐 주었고 영희는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생신상을 보며 와, 음식이 정말 푸짐하네요 라고 감탄했으며 영희는 사돈 어른이 거의 다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니에요. 사돈 어른이랑 같이 했어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함께 생신상을 준비하시다니 나는 뭐하는 딸이고 며느리지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에게서 온 문자를 읽었고 지혜야, 오늘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생신 보냈어. 너도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제부터 진짜 변해야겠어.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잘해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생신 다음 날 지혜는 일찍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고 손에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과 편지를 들고 있었으며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지혜가 인사하자 순자는 지혜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지혜는 어제 친정 엄마 생신상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라고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선물은 됐어. 그냥 들어와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도요라고 고집했습니다. 순자는 선물과 편지를 받으며 거실로 안내했고 지혜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 편지 읽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고 지혜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며 어머니께 3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친정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인데 그걸 몰랐습니다라고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동안 요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친정 엄마 생신상을 준비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명절마다 준비하신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미역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제가 어머니의 요리를 무시했다니 부끄럽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농사 지으신 채소를 거절했던 것도 후회합니다. 그 채소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김치를 백화점 김치와 비교했던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혜는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진심입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앞으로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시어머니도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덮으며 지혜야 라고 불렀고 지혜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이 편지 진심이니? 라고 물었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시험해 볼게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시험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순자는 응,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말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했고 지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시험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하루같이 지내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해보는 거야라고 제안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순자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거절했던 내 채소랑 김치 다시 가져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고 지혜는 네, 당연하죠.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지혜는 민수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으며 순자는 오늘은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네, 어머니 뭐든지 시키세요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먼저 밭에 가서 채소 좀 뽑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평생 밭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순자를 따라 밭으로 갔으며 어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배추를 잡고 흔들면서 뽑아야 해라고 가르쳐 주었고 지혜는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배추 5포기를 뽑았고
지혜는 이미 땀을 흘리며 어머니, 이거 정말 힘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나는 매일 이렇게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이제 김장 좀 도와줘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다듬는 방법, 양념을 만드는 법, 김치를 버무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지혜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에 뭐가 들어가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 무채, 파. 12가지가 넘어. 12가지나요? 이걸 다 손수 만드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맛있어. 지혜는 김치를 버무리며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백화점 김치 먹는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라고 말했고 순자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순자는 점심은 내가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저요? 뭘 만들어요? 라고 당황하며 물었고 순자는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만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지라고 가르쳐 주었고 지혜는 육수요? 그냥 물 넣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럼 맛이 없어. 육수가 기본이야라고 설명했고 지혜는 그렇구나라고 배우며 멸치를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30분이 걸렸고 나물을 무치는데 또 20분이 걸렸으며 지혜는 완전히 지쳐서 어머니 점심 한 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나는 매일 3끼를 이렇게 해. 그리고 명절 때는 10가지 20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지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요리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라고 사과했고 순자는 이제 알았으니 됐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혜는 어머니, 제 된장찌개 어때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맛을 보고 좀 짜네. 다음엔 된장을 조금만 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를 했고 지혜는 걸레질, 창문 닦기, 마당 쓸기를 도왔으며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어머니, 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뭘 배웠는데? 라고 물었고 지혜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요리가 얼마나 정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니? 라고 물었고 지혜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는 민수에게 오빠 나 오늘 정말 많이 느꼈어 라고 말했고 민수는 뭘?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무시했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응, 앞으로 어머니한테 진짜 잘할 거야. 친정 엄마처럼. 민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 여보라고 말했고 지혜는 내가 고마워, 오빠, 그동안 참아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혜는 변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하며 순자를 도왔으며 밭일도 배우고 김치도 배우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순자는 지혜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네 라고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지혜는 순자가 준 채소로 직접 요리를 해서 민수에게 저녁을 차렸고, 오빠, 이거 어머니가 농사지은 채소로 만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맛을 보고 와, 맛있네. 내가 만든 거 맞아? 라고 놀라며 물었고, 지혜는 응, 어머니한테 배웠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주신 채소로 요리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래, 잘했네. 다음엔 김치도 직접 담가봐라고 격려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2달 후 추석이 다가왔고, 지혜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말 그럼 고맙지라고 대답했고, 지혜는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배워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지혜는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순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며 땀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지혜야 쉬엄쉬엄 해라고 걱정했지만 지혜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고 음식을 보며 와, 올해는 음식이 더 푸짐하네요라고 칭찬했으며 순자는 우리 며느리가 도와줘서 그래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제가 배우는 중이에요라고 겸손하게 말했고 친척들은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라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지혜는 어머니 3년 전 추석 때는 제가 1시간 만에 가버렸죠.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사과했고 순자는 괜찮아. 이제는 하루 종일 있잖아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앞으로는 명절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했고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워 지혜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지혜는 순자를 안으며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지혜야 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는 진심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라고 말했고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라고 대답했습니다. 2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고 지혜의 진심 어린 변화가 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1달 후 순자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혜야, 내가 감기 걸려서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알려주려고. 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이미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약국에 들러 감기약과 영양제를 샀으며 마트에서 죽 재료와 과일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지혜야, 왜 왔어? 회사는? 라고 물었고 지혜는 반찬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아직? 안 되죠. 바로 드셔야죠.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약을 챙겨 순자에게 드렸으며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아. 내가 안 해도 되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라고 고집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에게 배운 대로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전복을 손질하고 쌀을 씻고 참기름에 볶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죽이 완성되었고 그릇에 담아 순자에게 드렸으며 어머니 맛 좀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맛있네.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감동했으며 지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죽을 먹는 동안 지혜는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닦았으며 순자는 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지혜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는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열이 조금 내렸네요.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순자는 지혜야, 너 오늘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친정 엄마 아프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도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지혜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 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나도 너를 용서할게. 이제는 진짜 우리 며느리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자는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었고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아픈 척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민수야, 지혜가 오늘 정말 잘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실 감기 걸린 거 아니었죠? 라고 물었고 순자는 응, 지혜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진심이더라. 회사까지 반차 내고 달려와서 나 돌봐줬어. 3년 전 같았으면 전화로 끝냈을 텐데. 민수는 어머니, 지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알아. 나도 이제 진짜 용서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지혜에게 또 다른 시험을 했고 지혜야,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네, 어머니 가고 싶어요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그럼 음식 좀 준비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뭐 만들 건데요? 잡채랑 전이랑 나물 몇 가지. 네, 제가 할게요. 주말이 되었고 지혜는 금요일 밤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으며 순자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며 지혜야, 잡채 양념 비율이 완벽하네라고 칭찬했고 지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척 모임 당일 지혜는 순자 옆에 서서 친척들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라고 순자가 자랑하자 친척들은 와, 며느리가 요리도 잘하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지혜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고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친척이 순자 씨, 며느리 복 터졌네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일 안 한다고 불평하셨잖아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그때는 서로 이해가 부족했어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설거지를 하며 지혜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친척분들 앞에서 실례를 많이 했죠? 라고 물었고 순자는 괜찮아. 이제는 다들 내가 변한 거 알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다음에 친척 모임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그래, 고마워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지혜에게 마지막 시험을 했고 지혜야, 내가 며칠 동안 친구 집에 갈 건데 우리 집 좀 돌봐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혜는 네, 어머니, 어떻게 돌보면 돼요? 라고 물었고 순자는 밭에 물 좀 주고 집 좀 환기시키고 그 정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순자가 집을 비운 3일 동안 지혜는 매일 아침 시댁에 들러 밭에 물을 주고 집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으며 화분에도 물을 주고 우편물도 챙겼습니다. 순자가 돌아와 집을 보고 깜짝 놀랐고 지혜야, 집이 너무 깨끗해졌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청소도 하고 밭에도 물 줬어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순자가 감동하자 지혜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안으며 지혜야, 너 이제 진짜 내 딸이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미안해, 지혜야, 사실 나 친구 집 안 갔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 라고 고백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가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변했는지. 어머니, 그럼 저는 합격이야, 완벽하게 합격이야. 순자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부터 우리 진짜 모녀처럼 지내자라고 말했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시험했대라고 말했고 민수는 알아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셨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오빠도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고 민수는 응, 어머니가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래.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다. 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이라고 말했고 민수는 나도 고마워. 여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서라고 감사했습니다. 지혜는 당연한 거야. 오빠,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 지혜와 순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으며 지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댁을 방문했고 순자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순자에게 어머니, 저 요리 교실 다니려고 하는데 같이 다닐래요? 라고 제안했고 순자는 나는 이미 요리 잘하는데 왜?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으로 저는 학생으로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웃으며 그럼 내가 너한테 직접 가르쳐 주지라고 대답했고 지혜는 그것도 좋아요. 어머니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지혜는 시댁에 가서 순자에게 요리를 배웠고 순자는 오늘은 갈비찜 만들어 볼까? 라고 제안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레시피를 노트에 꼼꼼히 적었고 어머니, 이 양념 비율 정말 중요하네요 라고 감탄하며 배웠습니다. 순자는 요리는 정성이야.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야 해라고 가르쳤고 지혜는 네, 어머니, 이제 이해가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지혜는 친정 어머니 영희를 초대해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했고 엄마,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한테 배웠어라고 자랑했습니다. 영희는 맛을 보고 와 정말 맛있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요리를 잘하게 됐네라고 감탄했고 지혜는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지혜야,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고 지혜는 엄마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엄마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시어머니도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이제 알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그런데 지혜야, 시어머니한테 한번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제안했고 지혜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때? 감사 파티 같은 거라고 말했고 지혜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라고 기뻐했습니다. 지혜는 민수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오빠, 어머니를 위한 감사 파티를 하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고 지혜는 우리 집에서 할 거야. 내가 직접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분들 초대하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지혜는 파티 준비를 시작했고 순자 몰래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초대했으며 어머니한테 비밀이에요. 깜짝 파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사 파티를 한다고 처음 들어본다라고 놀라워했지만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파티 당일 지혜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셔요라고 초대했고 순자는 그래, 좋아라고 대답하며 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어머, 이게 무슨 라고 순자가 놀라자 모두가 순자 언니 축하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하며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에요.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야,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말했고 지혜는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음식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갈비찜, 잡채, 나물, 전, 미역국 등 모두 지혜가 직접 만든 것이었으며 순자는 지혜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감동하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친척들은 순자 씨, 며느리 복 정말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으며 순자는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지혜는 준비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께 3년 전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상처드렸는지 아직도 부끄럽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지혜의 편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고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가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진짜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들었고 지혜는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것은 요리만이 아닙니다. 정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민수 오빠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친척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듣고 있었고 지혜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혜는 순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지혜야 일어나, 나도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라고 말하며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고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 지혜야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박수를 치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라고 감동했고 영희도 함께 와서
사돈 어른, 우리 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아니에요. 사돈 어른, 지혜가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대답했고 두 어머니도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으며 지혜와 순자의 새로운 관계를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순자는 지혜에게 지혜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과거는 다 잊자. 우리 앞으로만 보자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여보,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라고 말했고 지혜는 나도 오빠 어머니가 눈물 흘리실 때 내 마음도 아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이제 알겠지? 라고 물었고 지혜는 응,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응, 앞으로 어머니한테 진짜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고 그날 밤 지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3년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으며 순자도 집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 후 지혜는 친정 어머니 영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시어머니랑도 잘 지내고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다. 지혜야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뭔가 있지?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지혜야, 엄마가 사실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백? 무슨 고백? 라고 궁금해하며 물었고 영희는 사실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너처럼 했었어라고 고백했습니다. 뭐? 엄마가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네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됐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엄마, 할머니한테요? 라고 놀라며 물었고 영희는 응, 너보다 더 심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했을 때 너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었어. 엄마는 서울에서 자라서 시골을 무시했지, 너처럼. 엄마, 할머니가 농사 지은 채소를 주시면 거절했고, 손수 만든 음식을 무시했고, 명절 때도 하루만 있다 왔어. 너랑 똑같아. 지혜는 충격을 받으며 엄마 그런 일이. 그럼 할머니는요? 라고 물었고 영희는 할머니는 참으셨어. 순자 사돈 어른처럼 20년 동안 참으시다가 라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고였으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한마디 하셨어. 영희야, 나는 내가 언젠가 깨닫기를 바랐는데 끝까지 안 변하는구나 하고 지혜는 엄마 라고 부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할머니한테 잘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나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너한테 엄마 같은 후회를 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 너는 듣지 않았잖아.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엄마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답답했지. 그러다가 내가 친정 엄마 생신상을 시어머니한테 부탁했다는 걸 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충격받았어.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지혜야,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본보기를 잘못 보여줬으니까. 영희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줬고, 이게 너희 할머니 사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보며 할머니, 순자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라고 말했고, 영희는 그렇지? 둘 다 시골에서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10년 전이야. 내가 대학생 때. 그럼 나는 할머니 거의 못 봤네요. 응, 엄마가 자주 안 갔으니까 너도 할머니 얼굴 기억 못 할 거야. 지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고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시어머니 집에 직접 찾아간 것도 할머니 생각이 나서였어. 엄마는 할머니한테 사과할 기회가 없었지만 너는 아직 있잖아.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괜찮아. 지혜야, 너는 엄마보다 훨씬 낫게 했어. 순자 사돈 어른이 살아계실 때 깨달았으니까. 영희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지혜야, 순자 사돈 어른한테 평생 잘해.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라고 당부했고 지혜는 네, 엄마 꼭 그럴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수에게 오빠, 우리 친정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라고 물었고 민수는 응, 장모님이 할머니한테 잘 못했다는 거?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오빠도 알고 있었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민수는 응,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해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응, 우리 엄마가 장모님 이야기 듣고 영희 사돈 어른도 후회하시는데 나는 지혜한테 기회를 줘야겠다고 하셨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라고 말했고 민수는 그렇지?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순자를 찾아가 어머니, 어제 친정 엄마한테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 그래 라고 대답했고 지혜는 어머니가 그 이야기 알고 계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응, 사돈 어른이 몇 년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서 며느리인 너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너는 듣지 않았다고. 어머니, 그런데도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사돈 어른 이야기 듣고 생각했어. 지혜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자고. 지혜는 순자를 안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친정 엄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괜찮아. 지혜야 이제 잘 지내면 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할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응, 알아. 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순자는 그래, 같이 가자라고 대답했고 다음 주말에 두 사람은 함께 지혜의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영희도 함께했고 세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아 절을 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 손녀 지혜예요. 제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를 잘 기억 못하지만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많이 섭섭하셨다고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했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렇게 소중하셨을 텐데 엄마가 몰랐던 것처럼 저도 몰랐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딸 영희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고 순자는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라고 위로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영희는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잘 가르쳐 주셔서라고 인사했고 순자는 아니에요. 사돈 어른 지혜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두 어머니를 보며 엄마 어머니 두 분 다 감사해요 라고 말했고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산소 방문 후 1년이 지났고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순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고 순자도 지혜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마다 지혜는 순자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순자가 준 채소로 요리했으며 순자가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임신 소식을 발표했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말 축하해, 우리 며느리. 라고 기뻐하며 안아줬고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인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순자는 매주 지혜의 집에 와서 영양식을 만들어줬고 지혜야, 미역국 먹어야 해. 산모한테 좋아라고 챙겨줬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매번 오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걱정했지만 순자는 아니야. 우리 며느리랑 손주 챙기는 게 기쁜데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영희도 자주 방문했고 순자와 함께 지혜를 돌봤으며 사돈 어른, 오늘은 제가 음식 만들게요 라고 영희가 말하면 순자는 그럼 저는 청소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두 어머니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지혜는 엄마 어머니 두 분 다 고마워요 라고 감동하며 말했고 두 어머니는 우리 딸이자 며느리니까 당연하지라고 함께 대답했습니다. 10개월 후 지혜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순자는 병원으로 달려와 손녀야 할머니 왔다. 라고 기뻐했으며 영희도 외손녀야 외할머니도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엄마 이 아이 이름을 순영이로 지을게요 라고 말했고 두 어머니는 순영이?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순자 어머니의 순자, 영희 엄마의 영자를 따서요. 두 분 다 제게 소중한 어머니니까요. 순자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야. 라고 불렀고 지혜는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며느리였을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 손녀 순영이 할머니들이 많이 사랑해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100일잔치 날 지혜는 순자와 영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혔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해졌고 지혜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정말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손님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고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가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를 바라봤고 지혜는 순자를 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도 감사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후회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같은 실수를 안 했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혜는 이 아이 이름이 순영이에요. 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 아이가 두 할머니처럼 사랑이 많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라고 감동했으며 순자와 영희는 서로 안으며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순자는 지혜에게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정말 대견해라고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셔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도 잘 지내자 우리라고 말했고 지혜는 네, 어머니 평생 잘할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순영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어느 날 순영이가 엄마 할머니 집 가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래? 그럼 오늘 갈까? 라고 대답했고 순영이는 응. 할머니가 만든 김치 먹고 싶어라고 기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순자는 우리 순영이 왔네. 라고 반갑게 맞이했고 순영이는 할머니. 라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순자는 순영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 부쳐줄게라고 말했고 순영이는 와. 좋아. 라고 기뻐했습니다. 부엌에서 순자가 김치전을 부치는 동안 순영이는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배우자라고 대답했고 순자는 우리 손녀 벌써 요리에 관심 있네.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순영이는 할머니,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라고 칭찬했고 순자는 그래.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네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순영이는 엄마 할머니 정말 좋아라고 말했고 지혜는 그렇지? 할머니 대단한 분이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영이는 엄마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잖아라고 말했고 지혜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웠거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그럼 나도 할머니한테 배울래. 그래, 순영아, 할머니한테 배우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민수가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라고 물었고 지혜는 응, 정말 행복해.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너한테 인생 수업을 해주신 거야 라고 말했고 지혜는 맞아. 어머니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라고 동의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지혜는 이제 시어머니 순자와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순자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했고 순자도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순자 씨 며느리 복 정말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고 순자는 우리 며느리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라고 부끄러워했지만 순자는 과거는 잊자, 지금이 중요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평생 잘할게요 라고 약속했고 순자는 나도 우리 며느리 평생 사랑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고 오늘도 어머니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10년 전 내가 친정 엄마 생신상을 부탁했다가 인생 수업을 받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어머니 덕분에 나는 진짜 며느리가 되었고 진짜 딸이 되었고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